아침에 도희랑 이제 태우는 아침에 영상을 녹화한다는 걸 까먹어서 이제 따로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거니까 좀 어색해도 다시 잘 보고 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 오늘 자습은 반장했고 나중에 2교시 마지막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어 우리 교재는 개념원리 194쪽에 실력 두 문제 정도 남아서 그것 좀 풀고 갈 거니까 일단은 그거 먼저 풀고 지나갑시다. 그럼 194쪽에 458번 풀어보세요. 자, 다 잘 풀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어 항상 풀이를 할 때는 먼저 멈춰 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방정식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세타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요거 범위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범위 항상 체크해 주시고 자 이대로 가면은 문제를 못 푸니까 일단 사인 제곱 세타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먼저 바꿔준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갑시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1이고 A는 그냥 넘겨줘서 방정식처럼 풀어보자. 연립한다는 식으로 풀어봤으면 좋겠고 자 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고 지원하는 순간 무조건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플러스 2는 a라는 식이 있는데 자, 2차 함수식으로 좀 변형을 시켜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t제곱에 자, 그럼 플러스 t로 묶어주고 얘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식 쓱 하고 만들어 보자고. 2차 함수식. 자,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9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범위를 다시 새롭게 재설정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느낌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직선이. 그럼 그 직선이 무슨 직선이냐면 y는 a라는 직선이 있어요. y는 a라는 직선. y는 a라는 직선을 그대로 교점이 생기면 무조건 실근이 있다라는 내용이니까 얘는 실근이 교점이 생기니까 있어요. 저 초록색깔 보면 봐. 자 있어요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 위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교점이 없게 되니까 세타 값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겠지, 여기. 여기 부분이고, 이제 좀 더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t 값이 1이 되는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교점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교점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요 구간과 여기 있는 요 구간이 A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최소가 되는 거죠. 최대 최소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4분의 9란 친구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A 값은 여기다가 1이라는 친구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라는 친구가 나오겠네요.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4분의 9, 요거 범위값이 되겠죠. 자, 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문제 459번 한번 풀어봅시다. 459번. 이제 459번. 잘 풀었을까 보고. 자, 문제 한번 줘보고요. 참 어렵습니다. 얘. 자, 어려운데. 자, 그래프를 먼저 이해해보자고. 그래프. 자,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면은 얘는 x-의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식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 함수 그대로 쭉 하고 만들어 놨을 때 여기가 2차 함수식이고. 그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있는데 이 꼭지점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좌표로 잡아줄 거야. 그럼 좌표로 잡아주는데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꼭지점이 직선 요거의 아래쪽에 있다라고 문제 속에 주어져 있네. 아래쪽에 있다. 그럼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직선이 y는 루트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모든 점들이 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는데 딱 콕 집어서 뭘 얘기해 줬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점만 어떻게든 생각하면 돼. 꼭지점만 어떻게든 생각해서 이 꼭지점의 좌표 얘만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얘만. 그럼 이 녀석은 사인 세타에 루트 3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y값과 여기 있는 요 y값을 비교하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좀 더 위에 있겠구나를 생각하면 되겠고, 그거에 관련된 식은 루트 3의 사인 세타의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플러스의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친구랑 비교하면은 이 녀석이 더 크다라는 게 나와 있을 거고, 여전히 이 친구가 1 마이너스 4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3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의 플러스 1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들어가고, 1 날라가겠지.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은 그대로 루트 3의 사인의 얘가 더 크고요. 사인 값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 이렇게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루트 3의 사인 세타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인과 사인 하나 정도 날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점이야. 여기서 주의점. 아까도 1교시 때 모든 애들이 여기서 조금 다 어려워했거든. 여기서 이제 이걸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면은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가 우리 부등식을 잘 생각해 보면 부등식을 양쪽으로 나눌 때 양수면은 부등호는 안 변하지만 음수면 부등호가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범위가 얘야, 얘. 여기가 이제 파이고 여기가 2파이가 되니까 요 범위 내에서 사인 값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음수. 그러니까 얘를 나눴을 때 음수니까 루트 3으로 나눠보면 부등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로 바뀌겠지. 요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키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로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면서 얘는 부등호 또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이렇게 쓱 바뀌면서 결국엔 얘를 찾으면 된다 이거지. 여기 3이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바뀔 건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죠. 부동가 다시 바뀌어야죠.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얘가 바뀌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유치, 그럼 이거 구하는 건 식은 좀 먹기잖아. 얘는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3, 이 구간이 되겠지. 이 구간. 이 구간이 되니까, 우리 풀었을 때 항상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였으니까, 대칭을 이용하면 여기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구간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구간은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세타 값은 얼마냐면, 자, 얘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이 3분의 파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간격도 3분의 파이. 그러면 그 맥락을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도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니 여기는 요 좌표는 3분의 4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요 좌표는 3분의 5파이가 될 것이네요. 그럼 그대로 정답은 3분의 4파이보단 커야 되고요. 세타가 3분의 5파이보단 작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등호의 표시는 여기 있는 여 옆에 이 부등호 표시를 따라간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9번의 정답은 3분의 4파이보단 크지만 3분의 5파이보단 작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실력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력업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새로운 단원이 나오는데요. 이제 새로운 단원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금도 이제 수능 단원을 배우고 있지만 애들이 내용 자체는 되게 가벼워요. 내용 자체는 공식만 조금 외우고 보는 법만 좀 외우면 되는데 이제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 파트 들어가면은 이제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여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사인 법칙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 먼저 얘기해 주시면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를 잠깐 넘어갑시다. 3학년 2학기 때로. 그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뭘 배우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는 뭐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거 다 기억해 애들이. 다 기억하는데 뭘 기억 못하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각이라고 A라고 하는 점이면서 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를 보통 스몰 a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각도도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를 우리는 스몰 b라고 쓸 거고요.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도 얘를 스몰 c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자, 스몰 c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내가 묻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이거는 애들이 기억을 좀 많이 못 하더라고. 그래서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미안. 여기가 B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대답을 해봐. 한번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기억해보라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기억해보라고. 이 길이가 이 길이 얘기할 수 있는 애가 몇 없더라고. 이 친구는요, 이제 계속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나는 이거를 표현을 돌려 했을 때 얼마냐라고 얘기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긴 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긴 한다고.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C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뭐 A가 되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B가 될 건데 요 B라는 표현은 우리가 sin B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C분의 B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를 이 B라는 표현을 양쪽에 C를 곱해줌으로써 여기는 요 친구는 C 곱하기 sin B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A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지. A라는 표현도 지금 코사인 B를 나타낸다면 C분의 A라고 얘기할 거고 요 A라는 친구는 양쪽에 C를 곱함으로써 C 곱하기에 코사인 B라고도 많이 표시를 한다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중학교 3학년 때 나올 수 있는 각도가 30도, 45도, 60도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여기 30도라고 적으면 여기를 또 뭐 8cm라고 줘버리면 다 특수각 써버려서 이거를 그냥 새까맣게 까먹어요. 이거를 많이 새까맣게 까먹는데 다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엄청 많이 쓰인다.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쓰이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시켰으면 좋겠어. 미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이거의 원리에 의하면, 그럼 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요 친구도, 지금 노랑 색깔 저 친구도 C 곱하기 sin B라고 많이 표시가 하겠지. 그럼 sin 곱하기 C라고 잡아주면, 이 친구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얘기한다면, 넓이 공식은 2분의 1 변 sin B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곧 높이 값이었거든. 근데 공식을 외우다 보니까 이 친구가 높이 값인 걸 까먹었던 거야. 높이 값. 됐죠? 여기까지 해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까먹었더라고. 이것도 왜 까먹은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를 내가 세타 값이라 잡으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태호랑 이제 도희도 이걸 잊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얘는 A 곱하기 B랑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많이 까먹었더라고. 이것도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특수한 직사각형이 아닌 그냥 사각형일 때 여기를 세타 값이라 잡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A라고 잡고요. 여기는 A를 잡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우리는 B라고 잡았을 때 이 친구의 넓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변 사인 세타 이렇게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배웠던 내용.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변외긴 한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웠냐면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데 그리고 원이 하나 존재하는데 여기서 내접원의 삼각형에 내접원 즉 요렇게 원이 내접할 때 이 삼각형이 넓이 공식이었는데요. 여기서 삼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삼각형의 둘레값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신 파트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어. 됐어요? 자, 이거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전히 이제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놀 거냐면, 자, 원에서 조금 놀 겁니다. 자, 원에서 놀았을 때 삼각형이 요렇게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요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아봐. 그리고 우리는 B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우린 어디에서 얘기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기 원에서 다시 시작해서 우리 원주각은 우리가 빗변 BC 여기 현이라고 하는 이 친구 있죠. 요 BC를 고정 박아두면은 내가 이 원주각 A라는 친구를 아무 데나 써도 다 똑같이 원주각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써고 요렇게 썼을 때, 좀 삐뚤어졌다. 자, 얘를 이렇게 쏘고 얘를 이렇게 쐈을 때,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 쓸 때 여기도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원주각이 90도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우리가 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지름은 반지름 2개짜리니까 2R로 표시하겠습니다. 2R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중심각을 잡으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얘가 B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B라고 얘기했고, 요거가 A라고 얘기했잖아. 마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sin B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2R분의 B다라고 얘기가 가능하겠고. 그럼 반대편에 있는 친구는 sin A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2R분의 A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2R분의 A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가 이 녀석이 만약에 C로 바뀌고 여기 A 바뀌고 여기 B로 바뀌면 똑같아요. sin C가 되겠고 여기는 C가 되겠고 여기는 여전히 B로 유지될 겁니다. 그럼 sin C는 2R분의 C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외워야 될 sin 법칙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그냥 금요일까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 친구에서 그대로 유지가 돼서 어떻게 바뀔까 하면 변형이 되면 될 겁니다. 변형. 자, 변형은 좀 간단합니다. 변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2R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2R. 그럼 2R이면 여기 있는 요 친구에서 양쪽에 2R을 곱해주고 sin B를 양쪽에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sin A분의 A가 되고 sin B분의 B가 되고 sin C분의 C가 된다. 이게 두 번째 공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식. 됐죠? 이거는 뭐 변형식이니까 그리고 막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다시 어떤 성질을 뜻하게 되는데 그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A 대 B 대 C라고 많이 표현할 건데 이 A 대 B 대 C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변의 비율값이라고 얘기하거든. 비율값. 그럼 변의 비율값인데 우리가 살짝 변형을 좀 이루어주면 A는 2R 곱하기 sin A라고도 바꿀 수 있고 B는 2R 곱하기 sin B, C는 2R 곱하기 sin C라고도 얘기가 많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 A 대신에 뭘 쓸 거냐면 얘는 2R 곱하기 sin A라고 쓸 거고 B 대신에 2R 곱하기 sin B라고 또 많이 쓸 거고 C 대신에 2R 곱하기 sin C라고도 얘기할 건데 이게 숫자 값이 다 똑같잖아. 근데 똑같은데 B는 0만 아니면 다 약분할 수 있잖아.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한 게 있으면 다 똑같이 약분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애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A 대 B 대 C는 sin A 값 대 sin B 값 대 sin C 값은 모조리 전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가 가는 게 마지막 사인 법칙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거는 우리 금요일까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모르면은 문제 못 푸는 게 많으니까 이거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풀다 보니까 그럼 가끔 그럼 언제 쓰라? 이런 말 있거든. 언제 쓰자? 그럼 언제 쓰자는 보면은 자, 개념 원리가 있습니다. 개념 원리. 개념 원리 보면은 196쪽이 있거든요. 196쪽. 196쪽 여기 위에 사인 법칙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빨간 펜을 들고 when 언제 쓰냐 이런 것 좀 적어줬으면 좋겠고 자 언제 쓰냐면요. 사인 법칙은 다 그렇진 않지만 마주보는 변과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얘는 사인 법칙이 가능합니다. 알고 있으면. 자, 시간 멈춰서 한번 적어주길 바래요.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은 전부 다 웬만하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사용 가능하다. 자, 항상 일시 정지해놓고 적으라는 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적었을 거라 보고요. 다 적었을 거라 보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갑시다. 자, 문제를 풀어갈 건데요. 자, 계산이 조금, 이제 좀 있어요. 계산이 조금. 그래서 계산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들 계산 엄청 틀리더라고. 그래서 너네들도 신경 써서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보니까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1번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삼각형인지 몰라요. 그냥 대충 봐요. 얘가 A라는 점이고 얘가 B라는 점이고 얘 C라는 점이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스몰 a는 변을 얘기하는 건데 각에 마주 보고 있는 이 친구가 10인 거지. 그럼 요 녀석이 45도가 될 거고 얘가 60도가 될 거야. 아까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 가능한 했냐면 마주보는 변이 알고 있으면 마주보는 변을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은 다 사용 가능하니까 사인 45도 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가 사인 법칙은 ER ER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도 똑같다라는 게 공식이었다고요. 모르면 그 위에 있는 키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근처에 있는. 자, 그럼 사인 45분의 45 대 1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친구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 친구 구하는 게 목적이 하면 사인 60분의 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조금 해버리면 x는 5 루트 6 이렇게 잡아줘서 얘 C값은 5 루트 6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자,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인데요. 여전히 어떤 삼각형인지 몰라서 그냥 그림을 막 그려봐요. 그림을 막 그려보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잡아주고 자, B라는 친구는 각 B에 마주보는 요 길이를 1이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C라는 점은 여기 각 C에 마주보는 이 친구를 B라고 잡고요. 얘는 30도라고 나와 있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인 법칙 사용할 수 있겠다. 왜? 얘랑 얘가 마주보는 게 똑같으니까 각이 그냥 알고 있잖아. 그래서 사인 30분의 1은 자, 사인 C분의 루트 3이라고 얘기가 가능하겠지. 됐죠? 자, 그럼 사인 C라고 하는 이 친구는, 자, 사인 C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계산을 좀 해버리면 2분의 루트 3이라는 이런 계산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요, 주의점. 그래서 주의점. 자, 그래서, 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C 값은, 선생님, 그러면 60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60도도 맞긴 하지. 근데 60도로 끝내면 안 돼. 또는 이라는 말이 있어, 또는. 자, 그 또는이 뭐냐면, 사인 법칙에서 결국에 얘도 사인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사인이니까 여전히 삼각형의 세각이 180도를 넘지 않으니까 파이를 넘으면 안 돼요. 자,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 얘를 그냥 긁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60도가 될 거야. 그 요거는 이 간격이 60도니까 반대로 60도를 빼줘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120도가 되어서 얘는 예각 삼각형일 수 있지만 둔각 삼각형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알겠습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니까 이런 것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문제는 요거,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462번 여전히 잠깐 멈춰두고 그다음에 문제를 좀 풀고 그다음에 다 풀면 답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62번 한번 풀어볼게요. 462번 보면은 여전히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삼각형 이렇게 그려보고 자, 여기를 A로 잡고요. 여기를 B로 잡고요. 여기를 C로 잡을 거예요. 자, A라고 했으니까 요거 길이를 내가 6이라 잡고 요거 길이를 내가 4라고 잡고 얘를 60도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60도로 잡았으니까 마주보는 애를 각의 크기랑 이제 마주보는 애 변의 크기가 알고 있으니 사인 60분의 6은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성이 있겠지. 그러면 사인 b분의 4랑 계산을 좀 해보면 될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2분의 루트 3에다가 6분의 1은 사인 b분의 4가 되니까 루트 3분의 12가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은 사인 b분의 4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인 b는 그러면 얘는 12분의 루트 3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약분해보자. 그럼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3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애들이 야, 사인 삼각형 만들어서 여기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다. 오케이. 인정하겠다 이거야. 인정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코사인 제곱 비리 찾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3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3분의 2라고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지요. 되셨나요? 자, 다음. 자, 다음 보면요. 이제 사인 법칙과 외접원인데, 요거는 이제 되게 쉬워요. 요건 되게 쉬워. 요 녀석은 되게 쉬운데, 자, 여전히 그냥 공식 싸움이야, 공식 싸움. 야, 여기 있는 요 친구의 각도를 구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요 친구 각도는 45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45분의 2 루트 2는 얼마다? 2R이라고 잡아주면 되니까 2분의 루트 2에서 2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는 2R 잡아주면 되고요. 루트 2분의 4 루트 2가 되니까 약분하면 2R로 변하면서 얘랑 얘랑 약분하면
R 값은 이다. 그냥 뭐 계산이야. 그냥 계산. 계산이니까 이제 완전히 쉬운 걸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입니다. 필수 예제 3번. 자, 필수에서 3번 보면요.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자, 얘랑 B잖아, B. 그럼 B니까 여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면은 6K 대 7K 대 9K로 그냥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6K가 되고, B 플러스 C는 7K가 되고, C 플러스 A는 9K가 될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싸그리 다 더해버리면 A 플러스 C 플러스 D는 얘가 22K가 될 거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K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얘가 6K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6K면은 C는 5K다. 5K라는 거 나왔으니까 요 자리에 5K를 집어넣으면 B는 2K고, 자, B가 2K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B가 2K라는 거 알았으면 여기가 2K면은 A라는 친구는 2K니까 4K가 되겠네. 4K. 근데 아까 얘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아까 맨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위에 있었지. 위에. 그럼 변의 비율값이랑 똑같으니까 4K 대 2K 대 5K로 잡아주면 날라가 되니까 4 대 2 대 5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내용 끝나겠습니다. 자, 쌓임 법칙의 마지막입니다. 쌓임 법칙 마지막. 자, 쌓임 법칙 마지막이면 이제 필수 예제 4번인데요. 자, 필수 예제 4번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사용하는데,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이렇게 있는데, 사인 A 값은 2R분의 A가 될 거고, 사인 B 값은 2R분의 B가 될 거고, 사인 C는 2R분의 C라고 이제 아까 공식화했으니까 오늘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금요일까지 외워줍시다. 그럼 얘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돼.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제곱은 2R분의 C제곱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2R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더하기였네요.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 친구는 바로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자, 여기서 주의점은 어떤 직각삼각형이냐면 각 A가 90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아니면 빗변의 길이가 A인이라는 말을 멘트를 꼭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확인 체크 문제는 애들이 너무너무 잘 풀어서 계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65번만 좀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공식 싸움 하는 거야. 공식 싸움. 자, 공식 싸움 해버리면 A 곱하기 이 친구 제곱입니다. 그래서 4R 제곱의 A 제곱은 B 곱하기 이 친구도 제곱입니다. 4R 제곱이 B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되니까 A 세제곱은 B 세제곱이다. 그럼 A와 B인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바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알겠습니까? 자, 이해했을 거라 보고요. 우리 2교시 때 좀 쉬었다가 2교시 때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